그런데 어떻게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알았을까? 이름 4번, 그다음 직무가 뭔지, 직급이 뭔지, 그다음 이제 근무조가 뭔지.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직원끼리도 상황을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고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위 해제자까지 이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게끔 한 게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직원이니까 검색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직위 해제자까지 이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나. 수사 결과 피의자 전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음란물 유포 등 2건의 전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전주환은 현 시스템하에서 전과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체험할 때 지금 지자체에다가 결격 사유 조회를 하는데요. 전주환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 받은 내용인데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정 항목에 대해서만 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범죄 사실은 조회가 안 되어서 저희도 알지 못한 거고요.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 법원에 2달치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번 범행 뒤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전주환. 도복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례 고소에도 전주환은 왜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 경찰은 첫 번째 고소 당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왜 영장을 기각한 걸까? 법원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의에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는 공기업 직원이란 전주환의 신분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듯한 직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걸 꼭 구속까지 필요하겠느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기각률은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약간 스토킹 범죄 특수성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영장 단계든 수단계에서든 지금까지 벌어진 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요? 뭐 얘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판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구속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